20년 결혼 생활, 전업주부는 재산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4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법정에서 얼마로 환산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성공을 뒤에서 바쳐온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이 끝난 자리에서 마주한 냉혹한 질문 하나. 가사노동은 과연 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2022년 3월의 어느 밤, 48살 김민지는 결혼 반지를 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24살이던 1998년에 결혼해 24년을 함께 살아온 51살 박준혁. 그가 이제 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3장이 놓여 있었어요. 분당 아파트 시세 8억 원, 용인상가 3억 원, 예금 1억 2천만 원, 총합 12억 2천만 원. 그 모든 서류에는 박준혁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지라는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죠. 민지는 결혼 직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원했고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해 보였으니까요. 1999년에 첫째 딸, 2002년에 둘째 아들을 낳았고 그때부터 그녀의 하루는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부모님, 병수발, 명절 준비, 아이들 학원, 뒷바라지. 남편이 출장 간 사이 혼자 응급실에 다녀온 날도 있었습니다. 딸아이 열이 39.5도까지 올랐던 그날 밤, 민지의 육아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혁이는 중국 출장, 나 혼자 응급실. 그 사이 남편은 건설회사 중간관리자로 꾸준히 승진했고 2010년에 분당 아파트를 2015년에 용인 상가를 샀습니다. 민지가 집을 지키는 동안 쌓인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민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회사 후배와 1년 넘게 만나고 있었어요. 따져 묻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각자 살자. 민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20년은 대체 무엇이었나?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편 이름으로만 등록된 재산. 전업주부인 아내가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눠 갖는 권리. 그런데 문제는 민지가 직접 돈을 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병원을 다니게 해준 이 모든 세월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2년 4월 민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총 재산 12억 2천만 원 중 절반인 6억 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죠. 민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없지만 제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일에만 집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혼 당시 남편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뒀고 24년간 두 자녀의 양육과 교육, 시부모 봉양, 가사 전반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이 승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민지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성적표, 시부모 진료 기록, 육아일기, 하자보수 서류까지 직접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남편 측 주장은 달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남편 측은 이렇게 맞섰어요. 모든 재산은 피고의 근로소득과 신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달 생활비를 받으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20년간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은 부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의 월급 명세서 상여금 내역, 부동산 구입 당시 대출 서류까지 제출하며 재산 형성 기여도는 남편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 민지가 요구한 6억 1천만 원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네 번째 변론 기일, 판사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승진과 경력 관리가 가능했겠습니까?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민지의 손을 들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피고 박준혁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투표에 참여하신 뒤에 판결 결과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판결 선고일, 민지는 법원 앞 계단에서 겨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39조 2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전제했어요. 재산분할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즉, 명의가 누구 이름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기여했느냐를 따지겠다는 뜻이죠. 재판부는 민지의 가사노동 기여를 적극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혼인과 동시에 피고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고 24년간 두 자녀의 양육과 교육, 시부모 복양, 가사 전반을 담당했다. 이는 피고가 직장 생활에 전념하고 승진하여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여를 했다. 다만 50%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20년 넘게 직접 소득을 창출하고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4 매우 12571 판결을 참조했는데요. 이 판결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는 통상 30%에서 40%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여기에 20년 이상의 장기 혼인이라는 점도 고려됐죠. 최종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기여도를 35%로 판단했습니다. 총 재산 12억 2천만 원 중 4억 2천만 원을 민지에게 분할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별도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죠.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가사노동은 눈에 보이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토대다. 이는 부부 공동체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서 재산분할 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함께 만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사노동의 증거를 남기세요. 육아일기, 병원 기록, 가족 행사 사진, 학원비 영수증, 하자보수 서류, 이것들이 법정에서 실제 증거가 됩니다. 셋째,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기여도가 높을수록 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외도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 누군가가 언제 이런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5% 4억 2천만 원. 24년의 무게가 적당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